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만성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도 저희 병원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제 만성염증적인 부분이 원인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만성염증 하면 이제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염증은 염증인데 오래 가는. 자, 이 염증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오래 간다는 거는 몸속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발생시키고 있는 내재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아차하고 이렇게 놀라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근히, 그리고 보이지 않게 우리 몸을 계속해서 뭔가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염은 이제 불화자가 두 개가 붙은 거잖아요. 자, 우리 몸에서 불이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건조해지죠. 세포가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자, 그리고 불이 났을 때 보세요. 닿으면 이 부분에 상처가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붓고 아프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되고 이 부분에 구조적인 손상을 가하죠. 끊임없이 손상을 가하는데 우리 몸에서 손상을 받기가 제일 쉬운 조직 중에 하나가 바로 세포의 DNA고요. 자, 보이지 않은 염증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게 되죠. 자, 몸속에 계속 있는데 그 돌아다니는 통로가 또 이렇게 혈관이죠. 그리고 우리 몸이 계속 있으면서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근원지가 어디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외부의 물질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바로 장입니다. 그래서 장에서 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혈관을 타고 움직이면서 세포의 DNA를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작동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을 지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급성염증이 생겼을 때 금방 복구가 되고 잘 해결이 되는데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 재생산되는데 가장 중요한 작동을 하는 것은 바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에 예민한 성격들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불을 타고 있다. 그래서 이 불이 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대처하고 해결하면 바로 불을 끌 수 있지만 이 불은 어떻게 보면 은근하게 우리 몸에서 보이지 않게끔 계속해서 조금씩 번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틈도 없이 우리 몸을 불태우고 세포를 변형시키고 건조시키고 손상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불이 되면 이 부분이 붓고 아프고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만성 통증, 만성 부종, 만성 발적과 같은 양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 혈액순환을 저해하는 그런 작용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만성적인 염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쉬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세포들이 어떻게 보면 번아웃이 될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휴식할 틈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양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휴식을 못하니까 약간 혼란적인 상태에서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적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이 오래 가다 보면 면역력 결핍으로 인한 면역 저하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역 저하 상태가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병은 뭐 대상포진이나 폐렴이나 그런 면역력 저하로 인한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의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더 많게는 세포에 끊임없이 어떤 변형을 가하고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만성염증이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위암이 될 확률, 만성염증이 있을 때 위험이 계속해서 있으면서 위암이 될 확률 3%, 췌장염이 췌장암이 될 확률 8%, 간염이 간암이 될 확률 10%, 식도염이 식도암이 될 확률 15%, 기관지염이 폐암이 될 확률 11에서 24%라는 무시하지 못할 그런 어떤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만성염증을 가지신 분들이 처음부터 만성염증의 어떤 굉장히 진행된 단계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만성염증이 처음에 보이지 않는 염증의 어떤 초기 단계에서는 좀 뜨거운 성격, 급성염증하고 비슷한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되겠죠. 자가면역과 투쟁의 어떤 진행 과정인데요. 그때 나타나는 이제 5가지 어떤 특징을 보면 피부 발진이나 두들기, 관절의 통증, 복통, 두통과 근육통, 손발저림 이런 것처럼 통증이라든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양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검사 소견에서는 적혈구 증강 속도라고 한 ESR이 증가된다든지 대사증후군의 어떤 문제로서 OTPT 간 수치가 증가한다든지 장내세균 유해균이 증가하고 체지방률이 증가하면서 뭐 산화스트레스, 활성산소의 어떤 공격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초기에 어떤 뜨거운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어떤 원인들을 살펴보면 한 7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화와 분노, 과로, 비만, 과식, 과한 운동, 자극적인 음식, 환경오염 등이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우리 몸에서 대응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염증이 그냥 내재화되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면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 몸의 어떤 세포 면역들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도달하신 분들, 이 상태에 이르신 분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 5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수족 냉증, 에너지의 저하, 우울증 무기력, 소화불량, 어지럼증과 기립성 저해다. 이제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어지럼증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살이 찌는 체질 확률이 증가하고요. 이때 보이는 한 5가지의 어떤 감정적인 아니 원인적인 요소들을 보면 걱정과 불안, 근육량의 부족, 이때는 이제 근육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만성염증 오래 되신 분들은 근육량이 떨어지고 저체중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성염증의 초기에는 오히려 이제 비만이 많으면서 대사질환이 많은 거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요소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영양 결핍 상태가 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구성 성분들을 잘 못 만들어내고 호르몬이 낭체, 면역, 그 다음에 효소 같은 부분도 이렇게 잘 못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면의 질의 저하라든지 불면증처럼 조금 이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면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이 부족한, 그 운동을 하는데 힘에 부치는 어떤 그런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성장 호르몬이 저하되어 있다든지, 비타민 D가 감소되어 있다든지, 항산화 능력의 감소, 경도, 빈혈 등의 소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성염증 어떤 분들이 많은지 제가 특징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한 10가지 어떤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끊임없이 자기 몸에서 만성염증이 자라고 있지 않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소화불량, 복통, 설사, 변비가 잦은 분들, 자, 위장관 기능이 저하죠. 시보나 세는장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발이 유난히 차가운 사람, 혈액 속에 염증이 많은 거죠. 에어컨 없이 못 사는 사람. 자, 너무 이렇게 더위를 많이 탄다는 건데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염증이 자라기가 쉽게 되겠죠. 단 음식을 갈망하거나 단 음식을 먹었을 때 피로가 해소되는 사람. 자, 우리 몸에 만성염증인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기전 중에 하나가, 호르몬의 기전 중에 하나가 인슐린 호르몬 저항성이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자,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탄수화물 탐닉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건강염려증. 이 건강염려증 자체가 건강에 대해서 긍정적인 작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면서 이것 자체가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 걱정, 분노,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에 차이하는 사람, 교감신경계가 항진되어 있으면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떨어지는 역할이죠. 갱년기가 지나는 남녀, 어쩔 수 없이 호르몬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 지나면서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지방도 조금 늘어나고 근육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때 만성염증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낮에 햇빛을 거의 쬐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면 세로토닌, 멜라토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항산화 작용하는 2가지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겠죠. 내장 비만이 있으신 분, 특히 복부에 지방이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이런 어떤 염증들을 막아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팔다리의 근육이 감소된 분들, 이런 10가지 특징이 가지신 분들은 만성염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5가지 한 글자로 이 만성염증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이죠. 장을 건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이나 식이섬유,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물과 땀입니다. 물을 충분하게 마시고, 소변 습관이 맑고 투명할 때까지 하루에 2리터에 3리터 정도 물을 마시고 이걸 땀으로 배출하는 거죠. 숨차고 땀나는 운동. 자, 그럼 근육이 자라고 심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빛을 쐬는 게 중요하겠죠. 낮에 빛을 반드시 쬐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 나가서 자연에서 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면 밤에 잠을 잘 때는 완전히 빛을 또 차단 잘해서 낮낮 밤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재생이 됩니다. 하루 7시간에
그래서 수면의 질이 보장되는,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은 잠을 자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성염증에 대해서 우리 환자분들이나 우리 구독자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은 어떻게 보면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미리미리 잘 파악하고 나의 만성염증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대처를 하셔서 이것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